자, 보겠습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접선을 구하는 방식이 오늘은 이제 접점을 알 때서부터 좀 시작을 좀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형을 좀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표준형일 때 한마디로 이제 중심이 원점이면은 원방을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원점이 아닌 경우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게 A, B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접점의 좌표가 X1, Y1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 강의를 항상 진행을 하면 애들이 문자가 너무 많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요거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 풀 때는 다 숫자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자리에 뭐가 배치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갑니다. 그러면 중심이 A, B고 접점이 X1, Y1이면 요거 기울기를 이렇게 잡았었을 때, 자, 요거 기울기를 잡아보죠. 네, 쌤. 쌤도 지금 없으시고. 두 개만 주시면 무슨 선택성 원장님 보기 힘들죠? 그냥 산다고 그죠?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원방 이렇게 되는데 요거 기울기를 잠깐 보게 되면 x1 마이너스 a분의 x 증가량분의 y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기울기예요. 상황 이해돼볼게? 얘가 기울기인데 이거는 중심하고 저 접점좌표끼리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접선일 때는 수직이잖아 얘들아. 수직일 때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y1 빼기 b분의 x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L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 이해가 돼볼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L의 직선의 일반형을 우리가 도출시키게 되면 위에 있는 x1 빼기 a는 x의 개수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y1 빼기 b는 y의 개수가 되고, 참고로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때 마이너스는 탈부착을 좀 하라고 했어요. 있으면 빼고 없으면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을 좀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는 c는 0 이렇게 되는데 c를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 y1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y1을 넣는 것을 빼야 돼서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a 곱하기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y1 빼기 b 곱하기 y1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시켜서 완성되는 것이 그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거 교과서나 참고서에 없다 얘들아. 이거 없어. 지금 필기 잘해놔. 그래서 x 마이너스 x1 없는데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라. y1 b 곱하기 y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그냥 대충 써놓고 외워.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서 애들이 좀 혼란을 좀 많이 느끼는 단원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해가지고 는형으로 끝나는 거.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요, 좀 미안한데 이거 지금 공수2에서는 이게 박살나. 이게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옆에다 써놔. 기하 내적에서 온 거라 공수2에서 원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배우긴 배워.
왜냐 수직이면은 내적값이 빵이다라고 해서 증명을 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대상이 아니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공수2에 맞게 이제 변형을 좀 시키려면 쌤이 지금 아니다 빨간색은 최종 결과에다 써야 되니까 자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 치는 너 있죠?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볼까 합니다. 얘를 좀 변형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얘를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자 원방 한번 세워보자.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했었을 때 자 모 빼기 뭐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중심좌표 뺀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걸 너네는 오늘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미리 알아둔다고 보면 돼. 이게 바로 원방의 표준형입니다. 뭐라고 얘들아? 표준형이에요.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다음 써놓으세요. 표준형. 형제가 좀 많아요. 기본형도 있고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고. 자,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x1, y1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x1 대입이 가능하고 y 대신에 y1이 대입이 가능해서 x1-a제곱 더하기 y1-b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좀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여기 나왔던 녀석을 먼저 좀 정계를 좀 해볼게요. 정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계를 해보면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y1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y1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납득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또 잠깐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럼 전개를 해보면 x1 제곱 y1 제곱 마이너스 2a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y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좀 교체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물결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측으로 넘겨주는 게 좋고 R의 제곱은 좌측으로 넘겨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조금 잡아볼 거야. 그럼 잡아보게 되면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ax1은 요렇게 쪼개집니다. 요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ax1 두 개 합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by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쌤이 괄호치고 있는 이 부분이 통째로 이해하면 얘랑 똑같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에다가 이 부분 대신에 얘를 좌측으로 넘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여기다가 써버리게 되면 이거 가로친 부분 여기 말고 여기도 마이너스 b가 있구나. 여기까지 포함했을 때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게 되면 얘가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만 남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통째로 바뀌어요.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꼴? 신경? 그러면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친 이거 출발이 C거든. C 앞에 아직도 요게 있어. 접선의 방정식 여기 부분 살펴보면 그래서 얘네들까지 결합시켜서 또 변형을 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이너스 A로 묶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x1 빼기 a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마이너스 b로 묶이면 y1 마이너스 b로 바뀔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시키면 물결침 부분 요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하고 요거 지금 보면은 공통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뭘로 묶여? x1 마이너스 a로 묶여요. 그 다음에 저기서 x랑 마이너스 a가 묶여져서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물결친 거랑 요것도 살펴보게 되면 y1 마이너스 b로 묶이게 돼서, 아 선생님이 무슨 지금 뭐 마법 뿌리고 있는 게 아닌데 고지 그대로 지금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 곱하기 y 마이너스 b.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실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죠. 마이너스 r제곱은 는용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요거야. 요거는 암기입니다. 요거는 암기. 요거는 암기예요. 암기.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봐봐라. 매번 지금 좌측에 쓴 거에 대한 증명을 나올 때마다 네가 할 거냐라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지. 상황 이해돼 볼게? 그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 자 갑니다. 자 얘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냐면, 결과는 요건데 이해돼 볼게? 자 원방 다시 한번 쓸게요. 원방 지금 하얀색 부분으로 쓴 것만 잘 봐봐. 제곱이거든 얘들아. 제곱이라는 얘기는 몇 번 곱한다는 뜻이야? 몇 번 곱한다? 두 번 곱한다는 뜻인 거라서 x-a 제곱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었어요. 풀었어서 x-a 곱하기 x-a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이라서 너도 y 빼기 b 곱하기 y 빼기 b 이렇게 돼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는 뭐의 제곱? r제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접점좌표가 몇 코마 몇이야? 접점좌표 x1, y1이잖아요. 우리 기본형에서도 살짝 한번 봤었듯이 그 메커니즘이 한 번 더 적용이 되는 건데, 한 번만 x1하고 y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얘가 바로 접점좌표를 알 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의 표준형 원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접점좌표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증명 과정이 복잡하단 말이야.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쌤이 조금 연구하다가 찾게 된 거고, 사실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 이미 첫 번째는 알려줬어. 이거는 근데 이제 아직 기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자 마지막 버전이 있는데 써놓으세요. 여기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다. 마지막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근데 약간 선택적으로 좀 달라. 너네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서 맨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무슨 이동?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너네 도형의 이동도 포함돼서 100% 일단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는 알고 있지. 애매모호하게 도형의 이동이 빠진다거나 그럴 리는 없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써놔. 자, 미리 알아도 어차피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x축으로 a만큼 본인이 도형의 이동을 배운 적이 있다. 거수해봐. 뭐 나한테 배웠든 누구한테 배웠든. 거봐 지금 저 반반이잖아. 반반. 니 나한테 배웠나? 아니잖아. 그래서 기억은 아마 가물가물할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이해돼 오케이? x축으로 a만큼,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방식이 있어요. b만큼 이제 크게 이동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거든.
여기서 원하는 거는 평행 이동이야. 무슨 이동이라고 해도? 무슨 이동? 평행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어떤 함수 fx, y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형태의 함수식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a만큼 b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함수식은 아마 지금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a하고 b를 빼요. 뭐라고요? 뺍니다.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 선생님 이걸 왜 빼요? 라고 할 텐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갈 때 배우시고 그냥 알아는 두세요. 요렇게 바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이동인데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빼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가 아닌 녀석이 있어요. 그건 점좌표 이동. 점좌표 이동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함수식일 때는 반대가 나와요.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초장에 깔아둔 이유는 자 보세요 얘들아.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x축으로 내가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시킬 거야.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동시키게 되면 a, b는 어디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원점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킬 거야. 자, 이동시킵니다.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해요? 0,0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점은 x1 a, y1 b로 이동을 하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좌표라서 지금 부호 변동이 없었던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그러면 접점좌표가 x1 빼기 a, y1 빼기 b거든. 그랬었을 때 여기 접하고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텐데 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할 텐데 잘 봐.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그러면 원방식을 세우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r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전에 한 번 정도는 접점좌표 넣으라고 했었던 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x제곱은 뭐 곱하기 뭐였어? 아까 x 곱하기 x였던 거고 y제곱은 또 뭐 곱하기 몇이야? y 곱하기 y였기 때문에 접점좌표로 보여지는 너의 좌표를 여기다가 한 번씩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x1-a 곱하기 x 더하기 y1-b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a, b로 이동해? a,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다시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찐이니까. 그래서 그 찐인 L 값을 구해주게 되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고 했는데 함수식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x-a로 바뀌고 여기 부분이 y-b로 바뀌어서 앞에 나와 있는 x1 빼기 a는 그대로 그 다음에 y1 빼기 b는 그대로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 아까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빨간색으로 이 새끼랑 동일하다는 게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제일 수학다운 증명이기는 해요. 이해되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평행이동까지 하면 쌤이 좀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편인데 사실 아직 평행이동 안 배웠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지금 가라고 대충 넣어가지고 지금 얼른 지금 끝낸 거지. 이게 지금 말할 메시지가 여기서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평행이동 없이 증명하는 방식은 요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평행이동 안 썼어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 요겁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어디를 알 때야? 어디를 알 때? 접점을 알 때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얘들아, 접점도 중요하지만, 접점의 좌표를 알 때인데, 이 접점 좌표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많이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소위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좀 불리는 애들조차도 좀 많이 까먹는 그런 단원인데 많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도 문제. 근데 실제로도 문제 안 나오는데 왜 하냐? 내신에는 나올 때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시험 대비할 때는 많이 안 풀어봤던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 지금까지 2번 정도 시험 치렀으면 이제 좀 대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종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들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이거 알려주면 맞다 그거 있었지 이러면서 다시 문제를 푸는 좀 그런 파트라서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잘 까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증명 안 하고 그냥 외워 이렇게 돼 라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흐름이 그런단 말이야.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잘 까먹는 것 같아. 한 번씩 증명하면 안 까먹거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접점 좌표를 알 때를 지금 했어요. 접점 좌표를 알 때를 했는데 자 얘들아 하나만 조금 더 볼게 얘들아. 지금 접점 좌표를 알 때를 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너는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일 때요? A 콤마 B일 때잖아. 근데 그 중심 좌표가 만약에 0,0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기본형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여기를 뭐 집어넣어? 0 넣겠죠? A, B가 0,0인 거니까 그럼 0 넣게 되면 뭐라고 튀어나와? 접선의 방정식 x1 곱하기 x 그 다음에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심이 0,0이면 또 기본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형을 알면 기본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상황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알아는 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접점 좌표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받고 한 번 더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놓으시고 방정식이라고 써놓으시고 젠장 이거 제목을 잘못 썼다. 원의 방정식과 접선이 돼 있어. 접선. 아까 전 내용도 접선입니다. 사실 접선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좌표할 때 말고 기울기 할 때요. 뭐 할 때? 기울기 할 때입니다. 써보세요. 기울기 할 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값 말하는 거. M값 할 때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전도 지금 쌤이 지금 알려줬던 것 같고 이거는 알아둬. 지우지 말고 나올 테니까. 자, 이번에는 접점 좌표가 아니고 기울기를 알 텐데 기울기를 알 때는 뭐냐면 원도 하나 그려놓으세요. 원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m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야. 일반형 말고 직선의 표준형을 좀 쓸 건데 그랬었을 때 여기 n이라고 뒀었을 때 이 n의 값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때 아마 쌤이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울기를 알 때는 결국 그 접선의 그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 D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D는 R이다라는 게 대부분 원방과 접선의 80%가 저렇게 푼다고 쌤이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중심 좌표를 또 A, B라고 할게요.
굳이 기본형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한마디로 A, B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점 직사를 썼는데 걔가 R이라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그럼 점 직사를 쓰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mx-y 플러스 n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점 직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어봅니다. 자, 점 직사 뭐 제곱 더해 뭐 제곱? 뭐 제곱 더해 뭐죠? m 제곱 플러스 1이죠. 하나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a x 대신은 뭐 집어넣어? x 대신은 a, y 대신에 b를 넣죠. 그래서 결국에 ma-b 플러스 n 절대값이 그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그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다.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상황 이해돼 볼게. 그럼 넘겨서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뻑이 나면 뿔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정리를 해주면 ma-b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n은 뭐다? 마이너스 ma 플러스 b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거를 여기 처음에 얘기했었던 표준형 n 값에다가 넣어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걸 여기다 넣는 거죠. 이 n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y는 m으로 묶여서 x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납득이 됐어? 오케이? 됐죠? 그럼 봐봐, 잘 들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까 하는데, 만약에 또 지금 일반형인데, 지금 표준형인데, 만약에 또 중심좌표가 0,0이다 이거야. 그럼 A 대신에 B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0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A 대신에 B 대신에 00 넣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때는 기울기가 y는 몇 x?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다시피 지금 기본형일 때의 y절편을 갖다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고서 아마 각종 여러분들 참고서 및 교과서에 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데 너희들 알아둬야 되는 거, 어차피 도형이동 너희들 중간고사 때 같이 본단 말이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얘가 뭐 콤마 몇이 돼야 되니까?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니까? a 콤마 b가 돼야 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이동을 하죠. 그래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b가 된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네? 다시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x 대신에 뭐 대입?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그래서 m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됐었던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해? y 마이너스 b. 그래서 y 마이너스 b는 해놓고 그 다음에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마비가 넘어온 거라고. 얘가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상황 이해돼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참고서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말 끝까지 들어요, 얘들아. 다 썼어? 다 썼어? 쌤은 좀
여기 싫어요. 이거 되게 옛날서부터 쌤이 초창기 때서부터 쌤 초짜 강사 때서부터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내용보다 쓰긴 써 놔둬 S자까지 따라하지 마. 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야? 훨씬 중요한 게 뭐야? 결국 이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야? 맞잖아.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 아니 수학이 암기 과목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외우기 시작하면 나는 좀 내 교육관에는 취지 안 맞아. 차라리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 여기 다 숫자로 나올 거고 몇 가지만 미지수일 텐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거진 풀이야. 그러니까 이거 특히 옛날부터 쌤이 좀 바로미터로 봤던 건데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푼 애들이 보면은 1등급이 안 나와.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D는 R이다, D는 R이다, D는 R이다. 접할 때 D는 R이다. 저걸 기억을 해. 저게 모든 걸 다 완료시켜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할 것도 많은데 뭐 이것까지 쳐 외우고 있어. 저거 그냥 외워. D는 R이다, D는 R.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수직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너가 접하고 있다.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야. 상황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쌤 왜 설명해줬어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애들이 궁금해들 하니까 고요는 줄게. 이 정도 좀 수준. 요거는 왜요? 요건 알아? 외웠었을 때 얻어지는 득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외웠었을 때 오히려 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이상하게 오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D는 R이다를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D는 R이다, D는 R이다.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러면 쌤 점직사를 써요. 그냥 쓰세요. 그거 계산하는 거 얼마 안 걸려. 지금이 아주 초반이니까 오래 걸리지 나중에 한참 시험 대비하고 공부 많이 하면 별로 안 걸리는 내용이에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D는 R이다, D는 R이다, D지기 외우시면 됩니다. 웬만한 접선 내용 나오면은 접점 좌표 알 때와 D는 R이다 그 두 가지야.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접점 좌표는 당연히 이제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 과정을 외웠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서 결과물을 외우시는 게 더 낫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강의 없는 내용인데 결과는 있어요. 결과에는 내가 지금 다 강의는 찍어놨는데 이거 증명하는 걸 내가 왜 안 찍었지? 왜? 영상이 뻔났었나? 자, 그래서 극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극선은 교육 과정에 없어요. 참고서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어요. 근데 가성비를 따지는 선생님이 재우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건 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걸 알았었을 때 득이 훨씬 상회해요. 이해되나? 오케이? 정석적인 방법과 꼼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줄 건데 아니 일단 극선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극선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바깥에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두고 바깥에 있는 저 교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극선은 요 교점이 좀 중요한데 나중에 보시면 알 거야. 얘를 P,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극선이 뭐냐? 접선 두 개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 무슨 점이 나왔다는 뜻인가요? 무슨 점? 접점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접점 두 개를 이어준 걸 우리가 극선 L이라고 합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접점 두 개를 이어주면 그게 극선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극선이 뭐냐라는 건데 잘 봐요. 그럼 지금 봐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잠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점 좌표를 x2, y2라고 줄게요.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앞에 배웠었던 내용들 있죠? 기울기를 알 때와 접점 좌표를 알 때의 접선을 좀 마스터하고 있으셔야 지금 좀 부드럽게 넘어갈 텐데 나름 복습시켜주는 그 방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봐. 자, 첫 번째, 이 직선을 L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L1, 이 접선의 방정식을 L2라고 하겠습니다. L1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이거 일단 원방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모제곱. 다시 한번 또 나왔다. 모제곱. 원방식 얘들아. 뭐의 제곱? 원방 x 마이너스 a 제곱. 야, 정신 차려 얘들아.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 니들까지 마트니가 갈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표준형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쌤이 분명 접점 좌표를 알 때는 한 번씩만 교체를 하라고 했었던 바. 그러면 결국 L1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은 x1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 곱하기 y 빼기 b는 뭐의 제곱? 뭐의 제곱?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해?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L2식. 이거 방금 전에 했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 얘들아. 방금 전에 했잖아. 그 다음에 접점 좌표 몇 콤마 몇이야? x2 콤마 y2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 번씩 넣어서 풀어주게 되면 x2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y2 마이너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b는 r제곱이다. 이렇게 식 세울 수가 있어요.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라. L1이든 L2든 바깥에서 원 바깥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길 텐데 얘가 몇 콤마 몇이야? P 콤마 Q죠. 상황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P 그 다음에 여기 Y 대신에 Q X1, Y1은 상수입니다. 상수 얘들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P 여기도 Q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극선 봐봐. 극선이라고 하는 이 노랭이 L을 봐봐. 요 L 값을 봐보면 이 L 값을 봐보면 이 L과 L1과 L2의 교점이 어디로 나와? X1, Y1 그다음에 또 어디? X2, Y2로 나오죠. 얘네 세 개의 교점이.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때 생겨나는 얘네들의 교점이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어디? x1하고 x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얼른 손 놓으세요. 된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 다른 것도 알려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가보게 되면 요거 x1, x2 된게 오케이? 또 여기 y1, y2가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선생님이 x좌표만 써서 그렇지 y좌표도 y1, y2라고 해서 정답지가 여기서 교점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L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너구나 x-a 곱하기 p-a 플러스 y-b 그 다음에 q-b는 뭐다? 뭐의 제곱? 뭐의 제곱? r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돼?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요거를 말이 지금 현재 극선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학교에서 내신의 소수령 마지막 문제로 이거 접점 두 개 이어준 저 노랭이 직선을 구해봐 라고도 나와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알아야 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일단은 너희들 연습을 좀 시켜야 돼. 자, 봐봐. 잠깐 봐봐. 연습 좀 잠깐 시키자. 자, 봐봐. 뭐 하나 그려놔. 원 하나 그려놔.
2x 치고 하나 그려볼게. 중심이 0,0이라고 할게요. 마상, 4 마사, 마삼 그랬었을 때 얘네 이렇게 연결해주는 너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랬었을 때 아이씨 이거 잘 나타내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잘 나타내면서 잠깐만 있어봐. 이거 기울기 몇이냐 이거?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몇이냐? 잘 나타내면서 아니 오류가 날 수도 있단 말이야. x 증가량과 y 증가는 지금 1이고 7이니까 얘는 마7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마7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써놔 일단은 마7, 1이라고 잠깐 써놔. 마7, 1이라고 잠깐 써놔. 그러면서 이거 접점좌표 지워 얘들아. 지워. 마7, 1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그쪽으로 내다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자, 잘 봐. 그럼 이 상태에서 접선 두 개를 이어주는 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구하라 라고 했어. 된 게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은 5인 상태야. 반지름도 주어진 상태야. 아까 전에 얘들아 쌤이 그림 그리다가 접점좌표 두 개 지운 건 야 만약에 여기 접점좌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거 이어서 직방 세우면 그게 극선일 거 아니야. 상황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지운 거야. 그렇게는 안 나와. 그렇게는 안 나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보통 이렇게 나와. 접선 두 개가 바깥에서 마7, 1에서 만나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 물론 여기서 약간 평행 이동은 있을 수도 있죠. 그랬었을 때 빨간색의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선이라고 안 하고 그냥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도 나와. 센 애도 있어요 사실은. 극선이라는 용어를 안 쓴 것 뿐이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제 개땡큐야. 그냥 바로 푸는 거란 말이야. 다시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이 0,0이죠. 그럼 원방을 세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잖아. 하나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교점좌표를 네가 구할 수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세우듯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고 세우듯이 하나씩 교체. 마7x 플러스 y는 25 이렇게씩 세우면 이게 지금 저 빨간색이에요. 하나 이해된 게 오케이? 여기도 봐보면 이 결과물 봐보면 x 여기 자리가 원래는 x-a잖아. 여기도 원래는 y-b인데 바깥에 있는 교점 하나를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 세우듯이 한 번씩 넣어서 나오면 걔가 극선이란 말이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득이 실보다 훨씬 많다 이거야. 이건 외웠었을 때가. 그래서 쌤이 좀 유일하게 좀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쌤이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이 결과물을 극선의 방정식으로서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객관식일 때만 가능한 풀이야. 뭐일 때만? 객관식일 때만 가능한 풀이야. 근데 문제는 모 학교들은 요거를 주관식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야. 상황 이해가 됐어? 오케이? 따뜻해? 그럼 봐봐라. 그럼 보통 실제 문제 봐보면 아까 전에도 쌤이 썼다가 지웠듯이 이 접점 좌표는 안 나와. 보통 안 나와. 접점 좌표는 보통 안 나온단다.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너를 구해봐라 이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잘 들어. 메모할 거 지금 잘 메모하셔야 돼. 잘 봐. 중3 때
원 밖의 점에서 접선 2개 그으면 접선의 길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서 무슨 삼각형? 그럼 바로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이에요.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이등분 시켜주는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새끼가 지금 현재 몇 도를 이룬다? 몇 도? 90도를 이루더라 이거.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왼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봤으면 이번에 오른쪽에서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접점 2개 이어주면 이거 뭐예요? 현이죠 현.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꽂으면 이 현이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수직 이등분, 이쪽에서도 수직 이등분이면 이 바깥에 있는 점과 중심을 셀이 연결한 이 선은 노랭이와 몇 도를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납득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상황 납득되니? 이해돼? 오케이? 그럼 간다잉. 그러면 요거 기울기 잡아줘 보자. P, Q하고 A, B 사이의 기울기를 잡아줘 보자. 무슨 증가량분의 무슨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써보세요.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랑 L이 수직이야. L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수직 관계.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가 돼요? 5분의 Q-B 분의 얼마? P-A 이렇게 잡혀져서 노란색 L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직선의 일반형을 세우게 되면 자 위에 거가 뭐의 개수? 뭐의 개수? X 개수. 그러면은 P-A 곱하기 X 상황 이해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무슨 Y? Q-B Y 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끝에 C는 모르니까 는 C는 0이라고 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납득돼? 오케이? 얼른 써놔. 얼른 써놔. 오. 지금 다 썼어 안 썼어? 얼른 써놔. 네. 다 썼어? 지금 들어도 돼? 들어도 돼?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P-A 곱하기 X 더하기 Q-B Y는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잠시 우리가 X1, Y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잠시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 C는 또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X1하고 Y1 넣은 거를 서로 빼줘야 되거든요. P-A 곱하기 X1 마이너스 Q-B 곱하기 Y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저 급선의 반경식인 겁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요? 납득이 돼? 오케이? 납득돼? 그런데 잘 들어. 그럼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정리를 해주면 P-A로 묶이거든요. 요거하고 요거가. 그래서 X 빼기 X1 더하기 Q-B 곱하기 Y 빼기 Y1은 제로가 될 것이고 보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하 내적이란 말이야.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니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건 잘 봐. 요 원방 위에 접점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Y 대신에 누굴 쓸 수 있어? X1, Y1을 쓸 수가 있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세워주게 되면 써나 X1-A 제곱 더하기 Y1-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여기 이렇게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전개를 해보면 자 쓰세요. p-a 곱하기 x 써놓으시고 써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분배 때릴 거야. 마이너스 x1 p 플러스 ax1 또 여기 봐보게 되면 q 마이너스 b 곱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곱하기 y1 그 다음에 플러스 by1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쭉 밑줄 그으세요. 쭉 밑줄 그으세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적용하려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P하고 Q가 섞여 있지. 그래서 지금 구한 이 관계식은 적용이 여기서는 안 돼. 아까 전에는 됐었지만 여기는 안 돼. 그럼 다른 걸 소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것도 소환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아 지금 현재. x1, y1이 접점좌표지. 그럼 접점좌표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 번씩 교체하라고 했죠. 자 불러봐. 뭐라 나와? x1 마이너스 a 댕겨?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에다가 y1 마이너스 p y 빼기 b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쭉 쓰시고 이거 칸이 없어서 선생님 좀 지울게요. 따뜻해? 근데 이 녀석이 쭉 가다 보면은 p, q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그럼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p, y 대신에 뭐? q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저거를 전개하면 얘랑 좀 비슷한 형태가 좀 나오죠. 상황 이해돼요? 어떻게 지금 평행 이동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쭉 전개를 하면 x1 곱하기 p 쭉 전개하세요. 마이너스 ap 다음에 마이너스 ax1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q가 전개되면 y0 곱하기 q 마이너스 b 곱하기 q 마이너스 by1 플러스 b제곱이 다 더해져서 r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이 우측으로 이항되면 얘네가 되죠.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쓸 거야. 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p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bq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있는 r제곱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r제곱까지 이렇게 쓸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어차피 결과물만 알면 돼. 지금 어차피 증명하는 건 몰라도 되는데 너네가 지금 요거 하는 거는 정석적인 방법이라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p, q 넣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란 말이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거 지금 다시 뭐로 묶어?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참 좋겠지. p-a가 되잖아. 상황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극선의 방정식 L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로 묶이는 순간 자 X 마이너스 A가 튀어나오죠.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P 마이너스 A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치는 이 부분을 뭐로? 마이너스 B로 묶어. 그러면 Q 마이너스 B로 묶여지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Y 정리가 되겠죠. Y 마이너스 B 이렇게 상태 오케이? 그리고 마비로 묶어서 Q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끝에 이제 마이너스 R 제곱은 다시 또 우측으로 넘어가서 몇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 그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다 이렇게 풀어주길 바라는 거야. 상황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봐보면 아까 전에 했었던 저 결과물하고 똑같죠? 어떻게 이제 소수령에서는 정리를 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첫 번째 1번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뭐겠니 얘들아? 무슨 이동물선? 그렇지. 수직 이동물선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서 따야 되고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 교점 지나가 안 지나가? 교점 얘가 지나가. 그래서 교점이 접선을 지난다. 접선 위에 있다. 이게 정확한 지금의 표현인 것 같아. 교점이 접선 위에 있다라는 건 교점이 접선을 지나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윗부분에 있다라는 얘기랑 다른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접점 두 개. 이 접점 두 개를 이어주는 요거를 공식 명칭은 극선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극선 있긴 있는 용어예요. 고등학교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식이면 그냥 구해라. 바깥에 있는 교점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때려버려라.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쌤이 원방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찍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 나중에 올릴게요. 극선을 알면은 너 피코 맞추겠다.